반갑습니다. 실패는 소스의 어머니다. 전지적 소스 시점의 김대옥입니다. 소스 공장을 12년 동안 운영하면서 느꼈었던 정성적인 생각과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소스 공장을 어떻게 만들어지고 소스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소스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 시장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소스의 기본적인 정의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우선 식품은 기능성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의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기능성 식품을 말씀을 드리자면 기능성 식품은 건강기능으로 인정된 6년 이상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식품을 말하는 거고요. 식품 첨가물 같은 경우에는 발색제라든지 착색제처럼 색깔을 내거나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 그리고 저희 공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쓰고 있는 보존료를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이 가짓수로는 32가지 정도의 용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식품을 예를 들면 식품이 바로 이 소스가 들어가 있는 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식품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과자류, 빙가류를 포함해서 조미식품을 포함해서 24가지의 정도로 구분이 되고 있고, 이 조미식품 안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소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소스는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마요네즈, 토마토 케첩, 소스, 복합 조미식품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복합 조미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 수분 함유량이 8% 미만의 제품들, 즉 분말 소스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스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스 시장의 미래는 대략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할랄 인증하고 비건 인증의 확대입니다. 예전에는 그 양고기를 육가공 하시는 쪽에서 할랄 인증에 관한 문의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요즘은 소스 공장에도 할랄 인증이냐 비건 인증이냐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곤 하시거든요. 저희도 현재는 할랄과 비건 인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향후 5년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7억 명인데 그 중에 16억 명이 무슬림인 겁니다. 지금 무슬림들은 거의 대부분 할랄 인증을 받지 않으면 그게 소스가 됐든 육류가 됐든 식품을 취급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16억 명에 달하는 그런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만들고 소스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고요. 예전에는 각 지역에서만 소스를 만들어서 유통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인스타를 통해서 한국의 음식이 전 세계에 다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통 역시도 이제는 냉장 냉동이 계속 발달을 해서 제품을 어디에든지 다 내보낼 수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다 발달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16억 명에 달하는 소비자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은 이제 향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비건 인증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비건 인증은 쉽게 얘기해서 동물성 식품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요거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단순하게 동물성이 들어가는 재료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향후에는 이 동물로 인해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 그리고 환경 문제, 이런 건강 문제까지도 생각하는 게 이게 비건 인증의 확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MZ세대들 역시도 단순하게 음식을 구매를 해서 맛을 보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의 회사인지 아닌지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저희 이 소스 시장의 발전에는, 그리고 미래에는 할랄 인증과 비건 인증의 확대는 필수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소스 시장의 미래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분말 소스의 다양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1959년에 처음으로 미온이 시판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한국에서. 그때는 많은 소비자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각광을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화학조미료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가루의 조미료나 가루 소스는 몸에 좋지 않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액상 소스가 건강에 좋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 소스 시장의 전통이나 역사를 봤을 때 된장이나 고추장 여러 가지 장류들이 다 액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건강에 좋다라는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환 형태, 이제 분말 자체가 알약 형태의 모습을 갖춰서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고 소비자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생각했었던 소스의 개념에서 좀 벗어나기도 했고 굉장히 계량을 하지 않고도 그냥 알을 한 알, 두 알 넣음으로 인해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편의성, 그리고 보관 역시도 냉장고에 보관을 하지 않고 실온 보관을 해도 변질의 우려도 없는 이런 보관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또 하나 저희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난 이후에 이 소스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단순하게 음식점에서 이런 조미료를 썼더라 안 썼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본인들이 집에서 직접 음식들을 만들어 보다 보니까 분말 조미료나 액상 조미료나 큰 차이가 없고 건강에도 큰 차이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향후 이제 이 보관성 그리고 편의성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분말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소스 시장의 미래는 바로 건강한 소스의 확대입니다. 이 건강한 소스라는 게 원재료만 건강한 소스를 사용한다. 이 개념은 이제 너무 지난 지 오래된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ESG 경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소스를 만드는 그 회사의 지배 구조라든지 그리고 이 회사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고 이제 환경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이 소스를 만들고 난 재료들 혹은 소스를 만들 때 들어가는 어떤 박스라든지 필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활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단순하게 원재료만 건강한 게 아니고 원재료를 포함해서 만드는 사람, 만드는 회사, 만드는 재료들이 다 건강한 그런 회사들을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스 공장 자체도 그리고 소스 시장 역시도 ESG 경영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소스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약품과 소스의 경계가 허물어진다입니다. 제가 얼마 전 기사를 봤는데요. 의대에만 줄을 서는 한국 교육의 현실이라는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 자, 의대에만 줄을 서는 한국 교육, 왜 그럴까요? 의사가 되면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예전에 1960년대에는 자동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생산하는 곳들이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가요? 자동차 시장은 이미 로봇이 다 대체가 되어 있는 시장, AI가 공정들을 다 만들고 있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의료산업도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챗GPT가 대체하는 세상이 분명히 오겠죠.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분명히 온다라고 누구도 장담을 할 겁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 시장이 만약에 왔을 때를 대비한 이미 알고 계시는 그런 의사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은 자기 이름을 딴 건강보조식품을 만들기 시작하실 거고요. 자기 이름을 딴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실 거고요. 나중에는 자기 이름을 딴 소스를 만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 자기 이름을 딴 음식을 만들거나 혹은 이 소스를 넣었을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체질 혹은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소스를 맛있게 음식에 넣어서 만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점점 좋아지거나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다면 그 소스를 안 먹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더 지나면 이 소스를 만들거나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었었던 의사들은 향후에는 건강보조식품과 소스뿐만이 아니고 식품뿐만이 아니고요. 의약품에까지 손을 댈 것이고, 그 손을 댄다는 게 의약품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경계를 허물어서 실제로 의약품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좋거나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소스에 사용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향후 소스 시장은 의약품과 소스의 경계는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그저 우리가 예전에 말하는 것처럼 밥이 보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소스를 섞어서 혹은 뿌려서 밥과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자기 건강이 유지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소스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소스 시장의 더 다양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적 소스 시점의 김대욱이었습니다. 맛있는 하루 되세요.